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아들이 팩트 들으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처참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팩트를 듣는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남자도 기분 나쁘니까. 근데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팩트는 들어야 돼. 왜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옳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팩트가 뭐예요? 거짓이 없는 말이잖아. 진실을 듣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세상을 잘 살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진실을 듣는 것들, 현실을 듣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사실 어둡습니다. 상상에서 어둡고 기분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실 얘기를 매일같이 하는 이유는 현실을 알아야 헛짓거리 덜하고 헤매지 않고 인생에서 삽질을 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현실 얘기 안 듣고 가문에서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성주의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꾸 이상한 데 돈 쓰고 이용당하고 감정 낭비하고 젊은 시기 놓쳐버리고, 그렇게 젊은 시기 지나고 나서 나이 먹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경우 그 비참함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죠. 사실 남자들도 팩트를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대다수가 안 듣는 것 같아요. 팩트. 왜냐? 여자한테 굉장히 아픈 얘기니까. 근데 팩트 들어야 돼. 여자가 더 들어야 돼. 왜냐하면 여자분들 앞으로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눈에 얘기하는 거지만 여자가 결혼을 못했을 경우 이 대한민국은 절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뭐 대학 나오고 일하니까 어떻게 혼자 사니까 내가 혼자 살아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나이 먹어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대도하는 희망 회로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이 안 되거든. 점점 결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남자는 압니다. 여자는 많아도 정말 결혼하기 괜찮은 여자는 별로 없다는 거 압니다. 특히 나이가 차일수록 그냥 괜찮은 여자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나이 차버리면 그냥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아무리 결혼하겠다고 길 쓰고 나와도 남자가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잠깐은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차고 나서 지난날을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생겨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마주하게 된 팩트는 뭐냐?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하면 생존이 힘듭니다. 절대 다수 여자분들은 소수 뭐 전문직이거나 좋은 집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분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계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여자분들이 지금 자산을 제대로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여자분들 물어볼게. 지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신 분들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통장에 계좌에 한 빚 없이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 얼마나 있을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예요. 나이 먹어 월세야. 왜 나이 먹어 월세를 살까? 모은 돈이 없으니까 월세 사는 거예요. 근데 월세 나가는 돈이 점점 버거. 왜냐?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월세는 올라가는데 내 벌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통계에 나온 기준대로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은 만 40의 기점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갑니다. 그냥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확 내려갑니다. 확.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버는 돈 적어져요.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당장 한 달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왜 만 40의 기점으로 소득이 내려갈까? 간단합니다. 보통 여자분들 일하는 직장이 사무직과 서비스업인데 그 직장은 만 40을 넘어가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보통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어요. 사기업이면. 그래서 나와서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 차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제 결혼 안 나오는데 그때 가면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줘. 여자분은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왜 나이 먹어서 자기 인생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왜 결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결혼 생각 안 하다가 뭐 결혼이 무슨 뭐 본인들의 어떤 그런 최후의 보루입니까?
왜 남자들이 그 보류 역할을 해야 되죠? 아니 여자분들은 왜 본인 입장만 생각하고 남자 입장 안 들어보는 겁니까? 남자들이 왜 나이 차고 이제 미래가 불안한 여자를 받아줘야 되죠? 그런 여자들 받아줘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해주는 것도 없는데 원하는 건 무지하게 많은데 콧대 장난 아닌데 메타인지 안 되는데 그걸 왜 받아줘야 되냐고. 앞으로 안 받아줍니다 여자분들. 죄송하지만 앞으로 혼자 사는 분도 많아지고 여자분들이 나이 먹게 되면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 동거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동거등록제 시행되게 되면 아마 남자들은 동거를 기피할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동거라는 게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있었기 때문에 동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서로 맘만 안 맞으면 뭐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결혼처럼 뭐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까지 가고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짐 싸들고 나오면 되는 게 동거였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잖아. 왜? 동거증여죄 시행하게 되면 국가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사실혼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요. 보통 남자 쪽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오래 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리스크를 남자가 지는 겁니다. 여자분들 동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남자가 월세나 아마 생활비를 많이 낼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동거하신 분도 많을 거야. 근데 동거등록이 시행되면 남자가 생활비나 이제 기재적인 부분을 책임지는데 막 이 여자랑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끝내고 싶은데 내가 벌어놓은 돈, 모아놓은 돈을 좀 주고 나와야 돼요. 내가 살면서 경제적인 부분 다 책임졌는데 돈 주고 나와야 돼. 누가 하겠냐고. 아무튼 잘 들으세요. 여자분이 나이 먹고 있잖아요. 이제 혼자 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팩트 들으셔야 돼. 이런 얘기 안 듣고 젊은 시절 이런 얘기 무시하다가 나이 먹고 들으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팩트는 일찍 듣는 게 좋아요. 미리 들으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키운 여자들 중에 자기 딸을 자신의 분신으로 알고 난리난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5년 새 만난 딸 가진 엄마 중에 약 80%가 이런 상태였으면 이렇게 주장한다고 과일 반환을 한다고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딸바보 아빠까지 가세한다면 그 결과로 탄생하는 게 과연 인간일까요? 해저충일까요? 사실 지금 여자분들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딸가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의 문제가 크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문제가 많은데 왜냐하면 어머니들 나중에 진짜 욕 무지하게 먹을 겁니다. 딸가지 어머니들. 왜냐? 딸을 망친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 딸가지 부모님들 알고 있습니까? 자기 딸이 얼마나 지금 비정상화 돼버렸는지. 그 중심에 본인이 있다고요. 그 중심에.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딸을 애지중지 키운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문제라고. 왜 애지중지 키워요? 왜 애지중지 키우냐고. 자기 딸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뭔가 특별한 것 마냥 왜 그렇게 올려치기 해서 키우냐고요. 밖에 나오면 흔한 여자 중에 한 명인데 뭘 그리 특별하다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냐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재고 따지고. 그리고 왜 자신들의 피해의식을 딸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까? 왜 자신들이 뭔가 핍박받고 뭔가 좀 못한 거를 왜 딸한테 수용을 시키나요? 특히 왜 그런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감정, 그런 피해의식 같은 거를 왜 딸한테 시켜서 딸의 멘탈을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한 거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고 힘들어지면 분명히 이 여자분들의 어머니들 분명히 책임론이 부각될 겁니다. 도대체 뭐 한 거냐? 딸이 이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대한 거냐? 딸 가진 아버지도 마찬가지. 딸 가진 아버지도 아버지는 그래도 현실 사회에서 일했잖아요. 돈 벌었잖아. 그러면 현실 교육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시킨 겁니까? 앞으로 여자도 밥벌이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능력 없는 여자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거를 아버지께서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직장 나가서 돈 벌어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능력 없으면 사람들 못 받는다는 거. 근데 그게 국한되는 게 남자입니까? 남자만 해당되고 여자는 해당 안 돼요? 아니죠. 둘 다 해당돼. 둘 다. 이제 여자도 뭐 자기 일 못하면 안 받아주잖아요. 진급 못하잖아. 그런 거 봤으면서 왜 자기 딸한테만 한없이 간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딸간이 부모인데 지금 본인의 따님들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딸 그래도 누가 데려간 사람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 우리 집에선 최고니까. 본인 집엔 최고겠지. 근데 밖에 나가면 최고가 아니라고요. 지금 남자들이 거르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해주고 있어. 뭐 연애까지는 하더라도 결혼 문턱을 받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설령 결혼까지 가도 결혼 생활 중에 문제가 있어서 남들이 이제 반품 시켜요. 이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 딸이 나이 차서 결혼 못하고 본인 아까니 못하고 능력 부족해서 나이 먹어서 우리 집에 같이 산다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생각하셔야 돼. 앞으로 그런 집 많아지니까. 많아집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지금도 그런 집 있을 거예요. 딸이 홍기 놓쳐가지고 뭐 소득이 부족하니까 혼자선 자립이 안 되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할까?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왜냐? 부모도 노후 대비가 안 돼 있거든. 꼴랑 집이 하나 전부란 말이에요. 국년금도 납입기간 짧아가지고 많이 받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 586 분들 중에 60대 넘어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못 번단 말이야. 만약에 자기 딸이 만약에 시집 못 가고 뭐 능력 부족해서 같이 산다면 딸 부양할 자신 있습니까? 그때 되면 부모님도 아프잖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무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 먹어서 받아줄 지장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이 든 딸까지 있으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에다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딸까지 부모님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들의 따님이 굉장히 약해 빠졌습니다. 멘탈도 안 좋고 물론 남자도 안 좋긴 한데 너무 약해 빠졌어요. 근데 남자도 이제 이런 약해 빠지고 멘탈 안 좋은 여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젊은 남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줘야겠어요? 바로 그런 딸을 키운 부모님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냐? 본인들이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길렀으니까 나이 먹어서도 끝까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